살다가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워라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약과 같은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오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선인일지라도 입이 더러운 자는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두질을 하는 곳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라도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에 나오는 말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게 말하라.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정말로 상대의 관심을 끌길 원한다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예쁜 말투 하나로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호감 가는 사람의 3가지 대화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있게 말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게 말하라.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화법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그 사람 자체를 화제로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용이 재미있지 않아도 상대가 크게 만족하는 대화법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험담만 아니라면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평소 상대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다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매주 등산을 다니신다니 체력이 좋으시네요.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평소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관심을 두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타인을 알려면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표현은 조금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다. 다이어트 결심이 자꾸 무너진다. 지하철에서는 가능하면 앉아서 가고 싶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흥미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흥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발견한 점들을 화제로 삼아보세요.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은 평소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관심을 두고 잘 살펴봅니다. 타인을 알려면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표현은 조금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흥미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흥미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선 가까운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발견한 점들을 칭찬을 곁들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반팔을 입으시다니 추위를 잘 안 타시나 봐요. 항상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니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사이라면 이렇게 발견한 점을 그날이 아닌 나중에 문득 생각난 것처럼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을 따뜻하게 봐준다고 느껴 하고 마음의 거리는 한결 가까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센스 있는 감각을 칭찬하라.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칭찬이라도 상대방의 센스 있는 감각에 대한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건에는 그 사람의 센스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물건을 언급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센스를 인정받는 셈이므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칭찬 한마디만으로도 대화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제거리는 훗날 아무렇지 않게 언급할 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을 칭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친구나 지인에 대한 느낌도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 당신 주위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편하고 품이 있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당신의 친구답네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싫어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상대가 선택한 식당도 좋은 화제 거리입니다. 당신이 추천한 가게 하나같이 분위기가 좋고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식당을 선택하는 요령이나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식당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선택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센스를 칭찬하면 당신을 친구로 두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마음이 2배로 전달되는 표현을 써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은 상대가 해준 일이나 가르쳐준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2배로 전달될 것입니다. 작년에 당신이 가르쳐준 정리 방법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리 시간이 3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는 뛸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선배가 해주신 여러 가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전달하면 상대는 큰 감동을 받기 힘듭니다. 선배가 가르쳐준 아버지, 세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은 지금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점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의 말이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표현과 말하는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은 상대가 무엇을 해준 직후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사람은 분명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해준 일을 상대가 기억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을 마음에 담아뒀구나 하고 마음이 따뜻해져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언어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